자, 대선 경쟁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요. 어제는 대선 후보들의 TV 광고를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요. 각 정당이 마련한 대선 선거송이 있습니다.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리에서 이런 노래 많이 틀게 되거든요. 여야가 다 마련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지. 대통령 잘 뽑아야 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날 위한 선택이야. 이재명 파티. 나를 위해 이재명. 평생을 벌어서 내 집 마련해 꿈을 위해 달려왔지만 너무도 비싸 살 수가 없어 포기했어 내 집 마련 꿈. 이 선거 로고송에서도 각 정당, 각 후보들이 어떤 지점에서 호소하는지가 좀 나타나네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능력 이런 걸 부각시키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집값, 아파트값 이 얘기를 노래다 담아버렸네요. 아예. 이런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뭔가 경쟁도 좀 거칠어지고 있고요. 당에서 뭐 여러 가지 좀 뭐랄까요. 지적을 받고 있는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기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이렇게 얘기해요. 뭐 마이클 잭슨에 비유한 거 감사해야 된다. 최근에 이거 마이클 잭슨 무슨 그림 뭐 이런 거 이게 노래 이게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오히려 마이클 잭슨에 비유해 준 거 감사하세요. 이런 반응이 나왔대요. 그리고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요. 최근에 이재명 후보 유세차 사고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물론 뭐 사고는 안타깝고 하지만 뭐 침몰하는 것 같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한 거예요. 캠프에서 후보를 돕는 분이. 마이클 잭슨 비유에 감사해야 한다. 침몰한다. 이런 표현. 여야 잇따른 설화로 논란을 자초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적을 받은 거죠. 자, 그러자 각각 여야 선대본부에서 좀 목소리를 냈죠. 다음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 과도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으로 상대 후보 당 공격하는 언사 절대 금지해야 됩니다. 지금 막판인데요. 작은 실수라든가 논란 안 됩니다. 이런 취지겠죠. 아래로 갑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 조롱 비하 게시글로 상대 자극하거나 표심에 영향 주는 상황 발생하지 않게 주의 부탁. 다 주의하세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걸 자체적으로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야 정당에서 그 정당의 얼굴이라고 하실 수 있죠? 두 분 나오셨어요. 두 분의 어떤 생각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서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 이거 우상호 본부장의 이 당부 지금 많이 퍼져 있습니까? 이 당부 당 내에서는 지금? 네, 어제 뭐 대변인 당에 공지를 했고요. 저도 예. 뭐 사람들한테 받고. 왜냐하면 사실은 그동안에 뭐 많은 선거를 치러봤지만 아시겠지만 선거 막판에 설화나 이런 게 시달리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예전에도 보면 많았는데 또 선거가 사실은 대변인이나 뭐 이런 분들의 역할이라는 게 이제 방송에 출연하거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설화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뭐 거기에 포함되는 일인이라고 볼 수 있기 지난 때문에. 방송에서 와서 좀 사과도 하셨죠?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예. 이제 조심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마이클 잭슨이나 아니면 얼굴평 이것도 잘못된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뭐 이름 얼굴 그런 것이 어떤 선거의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마지막에 우상호 지금 총괄 선대본부장 뭐라냐면 나중에 잘못되거나 이랬을 경우 이게 아마 인사조치도 할 수 있다. 강력한 경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경 대변인 표현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저희 당에서도 하여튼 조심하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사실은 엄중 이제 경고를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놓고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그럼 또 상대방이 설명을 해요. 그거 뭐 예를 들면 뭐 꼭 취지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뭐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할 수도 있죠. 뭐 이런 반응인데 일단 지적받고 논란이 되면은 당에서는 굉장히 좀 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다들 조심조심하는 분위기니까요. 자, 김재섭 전 비대위원. 권영세 본부장도 역시 좀 지적을 했어요. 조심해야 된다고. 이거는 혹시 당에 좀 퍼져 있습니까? 이런 분위기? 물론이죠.
이제 선거가 막바지로 다가올수록 정말 우리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예. 사실은 이제 이번 선거에서 설화가 설화를 덮는 그러다 보니까 설화가 작은 설화가 되면 묻혀버린 이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양 진영 간에서도 거친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 이제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예. 중원에 계신 분들, 중도층, 아직까지 투표를 누구에게 할지 결정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소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막말 내지는 뭔가 거친 언사들은 진영을 강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중도층은 그냥 정치 자체를 외면해버리거나 예. 아니면 투표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우리가 뭔가 상대편의 표를 조금 더 끌어오겠다. 저쪽에 네거티브를 주어서 예. 우리 쪽의 표를 얻겠다라는 심사가 잘못되면 중도층이 아예 투표장으로 안 나오게 하는 결과를 악영향을 더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 양 진영 간에는 이제 투표가 더 이제 선거 거의 가까울수록 그 진영 결집보다는 보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야 될지 그리고 아직까지 투표를 누구에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 대한 예. 끊임없는 긍정적인 메시지들 줘야 된다. 저는 그걸 생각하고요. 각 당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이 단속을 좀 입단속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나마도 좀 늦었지만 괜찮은 조치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당연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마다 경계령이 내려진 거예요 지금. 뭐 이런 글을 올려다가 또 논란이 되고 뭐 삭제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삭제를 할 글은 처음부터 안 올리는 게 최선이겠죠 사실은요 지금요. 아무튼 이런 모습이 있고요. 다음은요 후보들 얘기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어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각각 어떻게 보면은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선거와 관련해서는 험지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뭔가 호소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 얘기부터 좀 해보죠. 어디냐면요 서울 강남이에요 어제. 서울 강남에서 유세를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거기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곳이라고 통상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맞춰서 호소를 했다는 건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명 미래냐 정치 보복이냐 지금 두 세상이 갈림길에 놓여 있다. 올바른 선택하셔야 됩니다라고 호소를 한 거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최근에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방역 대전환점이 왔다. 뭔가 바꿔야 된다. 방역 완화 쪽 이런 걸 좀 강조를 뒀어요. 그리고 택시기사 표심 잡기 그래서 뭐 플랫폼 갑질 없애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택시 관련 얘기도 했어요. 자, 그럼요. 어제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3월 10일에 두 가지의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힘을 가지고 가는 세상, 정치 보복이 횡행하는 세상, 검찰이 마치 전에 군사 독재 때 군인들이 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통째로 지배하는 나라. 이제 이 코로나는 감염 속도가 과거 바이러스에 비해서 너무 빠릅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봉쇄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선진국들처럼 방역 체계를 유연하고 스마트하게 바꿔야 합니다. 모르는 게 무능한 게 자랑이 아닙니다. 유능한 사람을 불러쓰기 위해서도 아차분권 속에서도 충신들을 골라내려면 뭘 알아야 면접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뭐가 필요하다. 방역 체계 좀 손질해야 된다. 필요하다. 그리고 부동산 상황 관련해서도 이게 강남을 아마 의식했을 거예요. 서울 강남이니까. 뭔가 풀어주겠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하는 동시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서 뭘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 얘기로 마친 거예요. 지금요. 어제 유세 핵심을 요약을 하면요. 자, 정구택 대변인 어제 저 발언 유세 내용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떤 취지입니까? 어떤 의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 하면 평생 검사 생활했다. 수사는 잘할 것 같다. 그 생각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 적폐 수사하겠다. 예. 그러면서 또 뭐 법무부 뭐 수사지휘권도 없애고 예산 편성도 가져가고 뭐 검사들 고위공직자들도 뭐 검찰에서 수사하겠다 이 얘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한마디로 수사라는 거는 이제 과거의 일을 뒤지는 거거든요. 예. 장래를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과거 일을 뒤지는 걸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서 미래냐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쓴 그렇죠. 오히려 거군요. 미래냐 뭐 과거에 대한 어. 어쨌든 수사냐 뭐 이런 구도겠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정치적인 용어로는 정치 보복이라 얘기하는 건데요. 결국은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 통합 대통령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반대쪽에서는 있는 윤석열 후보는 정치 보복, 수사, 그다음에 뭐 남녀 간에 남북 간에 아니면 중국 간에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냐. 예. 그 대비 전선을 만들겠다는 거고 지금 이제 2030 저희들이 뭐 아마 강남 쪽에 주로 요새를 한 건 아무래도 취약지 서울에서 얘기가 되는데 그중에 강남이 취약지다 본 거고요. 2030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용산 지역 주변에 예를 들어서 주택 10만 호 건설하면 뭐 청년들한테 공급하겠다. 그다음에 뭐 새로 공급하는 주택의 30% 정도는 청년에 우선 공급하겠다.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주거 문제가 가장 물론 뭐 주거 문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취업 문제도 있고 주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예. 그 중에도 주거는 국가가 좀 해줄 수 있는 영역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일각에서 어제 그 택시 예. 관련 이거 발언이 기사에 두 개- 잠깐 소개가 돼 있네요. 네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지금 카카오 택시를 많이들 이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택시 기사들한테 어느 정도 이제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제 경기도에서도 배달 앱 대신해서 배달의 민족 이런 거 대신해서 이제 공공 앱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걸 공공을 만들어 보면 어떠냐 하는 거였고 두 번째 발언은 사실은 이제 탄광을 비하한 게 아니냐는 발언이 있는데요. 그 발언이 처음에 시작 보시면 알겠지만 그 택시조합협회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80% 종업원이 떠났다. 예. 탄광이 어렵다고 하는데 택시는 다 떠난다. 아. 탄광 얘기를 먼저 꺼낸 거죠. 아, 거기 탄광에 약간 비유를 한 거죠. 탄광에 비유해서 탄광이 어렵다 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에 받아서 지금 사실상 뭐 도시의 탄광 같은 역할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다른 거 할 일이 없으면 이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그러니까 거라. 표현이 마지막에 가는 게 택시, 도시의 탄광. 요 표현이 저 그러니까요. 논란이 된 거죠.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 협회 회장님이 먼저 이제 그렇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거를 받은 거라서 이거는 뭐 택시 업계를 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예. 택시 업계 어렵다. 종업원들 다 떠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예. 상황이다라는 거를 얘기한 것이지 뭐 직업을 비하하려거나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발언이 알려지자 뭐 기사로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이 민주당 선대위에서 이제 화들짝 놀라서 막 해명도 하고 어제 저녁에 그랬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기사로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후보가 등장하는 기사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이권 나눠 먹는 카르텔 기득권 세력 박살내겠다. 요즘에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어퍼컷 액션 자주 나와요. 자주 비추고 있죠. 여기 보시면 어제 호남, 그다음에 거쳐서 충북, 강원 이렇게 유세를 했거든요. 특히 이제 호남 유세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어요. 광주에선 김대중 전 대통령 DJ 언급을 했어요. 지역 민심에 구애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윤석열 후보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랜 세월 집권해서 이권 나눠먹은 카르텔 기득권 세력 제가 아무에게도 부채가 없는 만큼 국민을 위해서 박살내겠습니다. 외환위기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태평양의 무인도로 가시게 된다면 딱 세 가지 뭐를 들고 가시겠습니까?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첫째 실업, 둘째 부정부패, 셋째 지역 감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 위대한 지도자의 명답이셨습니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광주 전남을 발전시키겠다고 합니다. 수십 년에 걸친 지역 독점 정치가 지역민들에게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전 호남을 거쳐 충청 이렇게 가서 한 발언 두 가지를 이제 섞어서 전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DJ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극찬을 했죠. 그러면서 민주당이 해준 게 뭐 있습니까 호남에 이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뭐 카르텔 기득권 세력 박살내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 네. 이 발언의 의미, 뭐 발언의 취지나 의도가 있을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그 우리가 기득권이라는 말을 잘 뜯어보면요. 예. 이미 이제 권리를 얻은 세력, 그러니까 뭐 권력을 얻은 세력 이걸 우리가 기득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기득권이라는 것이 맞죠. 여당이고 또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지방 권력도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권력을 얻은 세력이라고 불러도 사실 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당 후보로서 지금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 강한 날선 비판을 하는 것은 제1야당 후보로서 저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현장 유세를 하다 보면은 예. 조금 이 청중들이 있고 거기 환호하는 관객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경향된 발언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예. 표현도 좀 거친 어제도 표현들이 좀 약간 나왔다고 그런 생각이 분위기로 됩니다. 보세요. 네, 저는 좀 약간 표현이 거칠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장 분위기가 뜨겁고 이러다 보면 그 관객들이 이렇게 환호를 하는 과정 속에서 표현이 조금 더 거칠게 나가기도 하고 예. 이렇게 되는데 뭐 기득권을 박살내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본인이 가지는 어떤 그 권력에 맞서 싸웠던 자신의 아이덴티티와 동시에 어떤 야당 후보로서 여당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야당 후보의 입장을 잘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늘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스윙보터로서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번에 충청이 결심을 해주면 윤석열이 이길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준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예. 또 심지어 충청도 출신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청 대망론을 등에 업고 있는 후보인 만큼 이른바 충청의 아들 뭐 이런 그렇죠. 얘기인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충청 도민들에게 보다 조금 더 소구력 있는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했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호남에 대한 메시지들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그 복합 쇼핑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 뭐 민주당에서는 비판도 있습니다. 왜 전통시장 앞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국민의힘이 호남을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특히 이준석 대표가 예. 취임한 이후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된 이후에 저희가 호남의 구애를 하는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예. 정말 호남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찾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을 보게 되면 호남을 향해서 사실 굉장히 의례적인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보면은 그냥 광주에 가서 5.18 국립묘지에 가서 참배를 하고 돌아오는 이런 일정들을 했는데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뭐 이건 없었다는 그렇죠. 거죠. 예. 정말로 민생을 위해서 우리가 호남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정말 많이 고민을 했고 실제로 광주 쇼핑몰이라고 하는 복합 쇼핑몰이라고 하는 것은 광주 시민들 그다음에 호남인들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예. 저희가 그 당내에서 개발을 했던 그다음에 당내에서 준비를 했던 공약이었습니다. 한참 전부터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즉흥적이거나 이런 것이 전혀 아니었고요. 또 우리 복합 쇼핑몰이라고 하면은 대개 이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이 납품하는 분량이 한 80% 정도 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생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후보가 각 지역에 맞게 그다음에 야당 후보로서 좋은 메시지들 잘 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주 정당 소속이신 두 분 패널 나오셔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이런 취지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연속해서 보여드렸는데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등장하는 기사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이 기사의 시각들은 그렇게 곱지는 않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간 이런 분위기로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공약 수백 조가 들은데 돈에 대해서는 모른다 분위기다 지금 이 내용. 그리고 지금 방금 영상으로도 확인해봤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는 선이고 저쪽은 나쁜 거다. 그러니까 절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후보마다. 자 그러면은 대선이 끝난 뒤에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대선이 끝난 뒤에 어떨 것인가. 걱정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닥치고 지지율 대선 후가 걱정이다. 오늘로 대선 딱 20일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후보마다 진영마다 호재 악재가 막 혼재돼 있거든요. 근데 어떤 호재 어떤 악재에도 접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지지율 조사 결과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냐? 비전 정책 대결 이런 거 아니고 진영이 뭉치고 들이는 거다. 진영 대결이다. 그러니까요. 정치권에서 쉽게 얘기하죠. 이른바 죽기 살기 게임을 하고 있는 거다 지금. 다 모여라. 지금 2판 4판이다. 뭐 이런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 누가 당선되든 분열의 정치는 더욱더 격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를 모두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심상정 정의당 후보. 요즘 유세하고 다니는데 그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족한 준비나 자질, 국민이 몰라서 지지율이 오르겠습니까? 오로지 더불어민주당의 오만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윤석열 후보를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지푸라기만큼의 구실만 있어도 이번에는 야당을 짓겠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원칙도 없고 철학도 없으면서 상인의 감각만 번뜩이는 이것은 지도자의 덕목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포퓰리즘입니다. 지역마다 말 다르고 사람마다 말 다르고 어제 말 오늘 말 다른 이건 실용이 아닙니다. 심상정 후보가 그냥 두 후보를 아주 매섭게 지금 비판하고 있군요. 지금 이렇게 조목조목 지적을 하면서요. 박찬환 교수님. 누가 당선되든 대선 뒤 분열 이거 더 걱정된다 이런 목소리 나오는데 박찬환 교수님도 좀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네, 뭐 제가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 누가 되든지 간에 참 나라 걱정이다. 혼란이다. 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길거리에 현수막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그러고 예.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정의를 내걸었습니다. 예. 그런데 정작 선거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지. 그다음에 공정과 정의를 부동산과 교육과 뭐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예.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선거는 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냐? 예. 민주당에서는 저 검찰 세력들이 지금 집권하려고 그래. 검찰공화국 막아야 돼.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부정부패 세력 싹 쓸어버리게 다 모여.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선거의 메인 프레임이에요. 예. 뭐 네거티브는 거기에 고명으로 얹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되든지 간에 예. 본인들이 캐치플레이즈로 내걸고 현수막에 공식적인 현수막에 내건 경제와 그다음에 공정이라고 하는 예.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어디까지 예.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니까 이런 얘기가 없이 그냥 저쪽 다 쓸어버리겠다 뭐 이거 막겠다 이러고만 있으면 누가 되든지 간에 결국은 뭐 소위 말해서 그 피밖에 안 보는 거지 않습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냥 엄청난 소용돌이 뭐 이런 거죠 지금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물론 예. 명분을 갖겠지만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의 변화를 주는 일이 함께 있어야지 그나마 국민들이 이거 돌아가는 거죠. 사회가 돌아가는 거죠. 좀 그런 점에서 지금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예. 20일 동안 아까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3번의 공식 토론이 있습니다. 예. 경제 어떻게 살릴 건지 그다음에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거를 예. 부동산에서는 교육에서는 일자리에서는 어떻게 적용할지를 갖다가 제발 얘기를 해달라. 이거 얘기하지 않으면 예. 누가 되든 그 소위 말하면 선동의 국민들이 참 답답해하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윤영건 대표님. 예. 사실 계속해서 이제 기사로 소개드리고 이런 마지막 기사 대선 후보가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이 기사로 전해드렸는데 각 정당에 계신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아니 언론에서는 우리가 공약을 그렇게 많이 발표하는데도 무슨 이런 논란이 되거나 후보가 상대를 공격하는 이런 발언만 소개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지는 거다. 실제로는 경제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공정을 생각하는 공약 많다. 이렇게 또 얘기하거든요. 정말 그렇게 좀 봐야 되나요?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렵죠. 그런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좀 예. 허무한 게 좀 많아요. 그냥 좋은 얘기, 장밋빛 꿈, 그 구체적인 대안, 그 액션 플랜이 없어요. 예. 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300조 예. 공약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항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항목이 지금 필요 없는 선거가 됐어요. 왜? 증오의 선거니까. 증오. 지금 상대방을 미워하는 선거거든요. 예.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50 내지 55%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인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40% 중반. 예. 여기는 무조건 잘한 거예요. 지금 정권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다른 거 안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문제가 이 대선 이후에도 계속 커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한 악재가 안 먹히잖아요. 김건희 씨, 그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녹취록 나와도 지지율 꿈쩍 안 하잖아요. 김혜경 씨 지금 뭐 법인카드 예. 또 갑질 의혹 예. 이것도 사실 큰 거거든요. 근데 별 반응이 없다는 거죠? 집에서 초밥 10인분 먹었다고도 아우 참 식성 좋으시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안 먹히는 거예요. 예. 왜?
자기가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10여 년 전 노무현 대통령 그 서거 이후에 또 피해의식이 있잖아요. 예. 그 분들 피해의식이 아직까지도 지금 남아 있어요. 근데 또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적폐 수사한다면서 많이 또 뭐 200~300명 뭐 감옥 갔다는 것도 있고 여러 사람 또 죽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피해의식이 또 있잖아요. 그것도 불붙인 게 또 조국 사태잖아요. 예. 친조국 수호, 조국으로 대변되는 그 부정부패 예. 몰아내라고 또 광화문에 보냈잖아요. 이게 아직까지도 이번 선거에서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선거 끝나고 조그만한 빌미라도 있으면은 자칫하면은 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바뀔 때 의회에 뭐 무장 군인들 점령이 가고 됐죠, 사람들이 폭력이 가서. 나타나고 사람도 죽고 예.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민주주의가 더 약한 나라인데 순식간에 흔들릴 수가 있다.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정말 잘해야 되는데 제일 큰 문제가 상대방을 인정을 안 해줘요. 상대방을 아예 없애버려야 될 적으로 생각해. 박멸 대상으로 생각하지 예. 대화 상대나 정치적인 파트너로 생각 안 하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됐다. 예. 그러면은 국회 다수당하고 해서 질주할 거예요. 폭주할 거예요. 또 신뢰성이 좀 떨어져요. 이 얘기 저 얘기 탈원전부터 뭐 경제 기본소득부터 일관되게 얘기 못했잖아요. 그 국민들이 불안해요. 윤석열 후보 초보 정치의 한계를 아직 못 벗어났잖아요. 예. 뭐 얘기는 하긴 합니다만 심상정 후보도 그걸 지적을 했죠. 아직도 좀 깊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된도 또 식물 대통령 안 되겠어요? 국회에서 견제하면은 총리 한 명, 장관 한 명 제대로 임명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이게 큰데 정치권에서 어차피 대권 주자들이 여기에 예. 대해서 심도 있게 좀 논의도 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근 대학 대변인께서 발언기 요청하셨거든요. 네. 네, 말씀하세요. 저는 뭐 선거가 끝나면 저희는 뭐 미국처럼 가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선 결과 보면 대부분 후보들이 그거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차피 국민 통합 방향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아마 선거 과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좀 한 가지 반박하고 싶은 게요. 왜냐하면 예. 지금 자꾸 이제 이재명 후보의 뭐 구체적 내용이 없다라고 지금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데 예.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공약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 매니페스토 제출하는 거에 몇몇씩 안 들어 있다는 건데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국토보유세라든지 탄소세라든지 세금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종부세도 사실상 폐지하겠다. 종부세가 사실 6조 이상 거치거든요. 이게 다 지방으로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주식 양도세도 폐지하겠다고 있습니다. 주식 그러네요. 그 거래세는 유지하겠다 그러고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는 한 보니까 10조 정도 거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모든 주식 거래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주식 양도세는 일정 부분 대주주한테만 적용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자 감세를 윤석열 후보가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부인 문제도요. 지금 뭐 법인 카드 문제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가 조작은 그거에 비할 바 아닙니까? 허위 경력이나 허위 이력 문제도 굉장히 큰 것이죠. 예. 그러니까 뭐 누구는 크고 누구는 적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건 전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살짝 이제 반박을 하셨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